안녕하세요. 화학 강사의 양서연입니다. 자, 월문타 시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질문은 뭐냐 하면 센스 오브 기출 워크북에 대한 질문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었냐면 일단 워크북은 따로 답지가 없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도 많았고 아니면 선생님 워크북 학습은 본교재 진도와 같이 나가면 될까요? 이런 것처럼 이 워크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쌤이 아예 그냥 워크북에 대한 소개랑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기출 워크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 자, 워크북은 뭐냐 하면 이 기출 워크북은 쌤의 의도가 정말 잔뜩 담긴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야? 너네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기출은 정말 외울 정도로 봐야 된다. 지겨울 때까지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자료 하나하나 선제 하나 놓치면 안 되고 그거 하나하나를 잘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좋은 문제니까.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그럼 강조를 하면 그걸 너네가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워크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과적인 N회독을 위한 주관식 기출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관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게. 자,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어쨌든 N회독을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게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한 기출 분석과 효과적인 N회독을 도와주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쌤 기출 커리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워크북의 존재를 알고 있을 거야. 기출 본책과 함께 워크북이 똑같이 나가게 되는데 안에 구성을 보면 문항이랑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냐? 우리 기출 문제는 객관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 알지 얘들아? 근데 그걸 쌤이 하나하나 다 뜯었어. 그래서 주관식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워크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안에 있는 문항은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어, 전 문항이.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 쌤 기출커리의 진짜 중요한 점이 뭐라고 했어? 문항 배치. 왜?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건 습관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 거. 그러려면 유형별로 반복이 진짜 중요하다. 근데 반복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차차차 올라가야 너네가 정확하게 사고가 확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 다 들어가 있고 그 번호 배치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유형별 반복에 효과적인 문제 배치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 아마 쌤커리 듣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느끼고 있을 거고 충분히 너네가 풀어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유형별로 하니까 습관이 잡히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안에는 주관식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냐?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 OX 문제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빈칸형으로 아예 너네가 직접 구해야 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선택형으로 너네가 선택을 해서 답을 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줄게. 쌤이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141번, 197번, 434번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 다양한 유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일단 141번을 보면 여기 지금 선택형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부등호 형태로 들어가서 너네가 얘네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 OX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 그리고 빈칸형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죠. 이것들은 너네가 이게 선지에 어쨌든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걔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직접 구하는 연습들을 해야 확실하게 구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고 실수도 안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구하는 것도 이렇게 넣어놨다라는 거. 자, 요것도 봐볼게. 자, 이건 중화반응에 관한 문제인데 양적 관계 중화반응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문제에서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막히거나 아니 너네가 푸는 중간에 막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게 되거든. 그럼 너네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선지 표현들에서 막히는지 어떤 자료를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놨어요. 그럼 너네가 이걸 풀어내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못 구해내는구나. 이런 표현들에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것들 알아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는 거 너네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미리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답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줄게. 자, 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답 체크가 쉽도록 본책 해설을 엄청 꼼꼼하게 써놨어. 쌤이 워크북 자체를 아예 만들어 놓으면서 해설이랑 이 구성을 다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아예 본책을 보면서 아 여기에 있는 해설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구나 편하게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워크북에 대한 거 채점할 때 그냥 본책 해설 바로바로 채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너네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Q&A 게시판으로 달려오면 돼. 근데 아직까지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거 보면 잘 그냥 해설이 되어 있다는 거 너네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왜 주관식이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 아 쌤 근데 어차피 시험 객관식인데요? 수능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왜 주관식으로 해요? 얘들아 오버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치? 오버해서 공부해야 돼. 너네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거기에서 착착착착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사실 우리 시험장에서는 너네가 얘가 맞고 틀리는지 이것만 여부를 확인하고 딱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우린 답만 맞추면 되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공부할 때는 이게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그걸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관식으로 해놓는 거야. 왜?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데는 주관식만 한 게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찢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행동 습관이야. 너네가 각 문제에서 각 자료에서 너네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습관대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행동 습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주관식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있어. 자, 너네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어쨌든 문제를 풀어내면서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 공부를 할 때 문제점이 생겨. 너네가 의도하고 내가 나 일부러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여기 나와 있어. 하나하나 볼게. 선지를 끼워 맞추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약간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밑에 봐. 이 선지를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문제가 풀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맞았다고 인식하고 다시 안 보는 경우. 아니면 선지를 건너뛰고 답 골라. 뭐 예를 들면 얘 선지가 맞고 얘가 틀렸는데 디귿 선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답 구성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네? 그럼 그거 찍고 그냥 넘어가고 디귿 선지 안 보는 경우. 요거에 대한 것들은 아예 와닿게 뒤에서 보여줄게. 아니면 찍는 거. 찍고 다시 안 보잖아. 그치? 그런 경우. 아니면 계산 실수를 했는데 이건 나 실수야. 나 이거 원래 안 틀릴 건데 그냥 진짜 실수했어. 하고 다시 안 보는 경우. 아니면 옳지 않은 선지의 이유를 안 찾고 그냥 넘기는 거야. 아는 건 알겠어. 왜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하고 너네가 다시 되돌아와서 오답을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만 너네가 확실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 많이 없을 거야. 들으면서 약간 난데? 찔리는데? 이런 친구들 많을 거라고요. 대부분이 그럴 거야. 나도 수험생활을 해봤잖아. 그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이유는 너네가 잘하고 싶으니까. 왠지 이 교재에 동그라미 맞았다는 표시가 많으면 내가 잘하는 것 같거든. 근데 얘들아 내가 늘 말하는 게 많이 틀려봐야 돼. 많이 틀려보고 많이 오답해보고 많이 선지들을 분석해봐야지 너네가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나는 늘 얘들아 그냥 많이 틀려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찍거나 그냥 맞은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야.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다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관식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거지 내가. 알겠지? 와닿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약간 이런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답이 1번이에요. 그럼 너네가 봐봐. 기억이 아닌 거 알아. 니은은 맞네? 디귿을 구하려고 봤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게 1번 아니면 답이 될 수가 있는 게 없어. 그치? 니은 디귿이라는 선지가 없잖아. 그래서 너네가 1번을 고르고 넘어가는 거야.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왜?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치? 너네가 여기에서 선지 구성을 보고 오케이 1번만 맞아 하고 넘겨도 당연히 되죠. 근데 공부할 땐 그러지 말자란 이야기야. 공부할 때는 얘가 왜 맞는지, 그럼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돼. 아니면 너네가 디귿 선지를 안 보고 넘어가니까. 알겠죠? 그런 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주관식으로 찢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놓치는 선지가 없도록 씹어 먹자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쌤이랑 약속할 거는 제발 답 맞추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 여기에 초점 두면 안 돼, 얘들아. 여기에 초점 두는 순간 너네가 놓치는 선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답 맞추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 주관식으로 보면 보완할 점이 더 잘 보이거든. 내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잡아야 할지에 초점을 두고 요거를 분석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언제 풀어야 되냐 이거는 쌤 근데 이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워크북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언제 해야 더욱더 효과적인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럼 여기에서 일단 대답은 뭐냐면 얘들아 사실 워크북은 언제 풀어도 좋아. 언제든 좋아요. 근데 언제만 빼고냐면 딱 한순간이 빼고거든. 너네가 기출을 딱 공부를 처음 할 거야. 처음 할 때 워크북을 하는 건 쌤은 좀 반대야. 일단 객관식을 먼저 만나보고 더 분석을 해 나갈 때 그때 주관식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일 때 빼고는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다라는 거. 근데 그래도 쌤 그래도 조금 더 추천하는 시간이 있다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기출 본책을 최소 2번 이상 본 후 그럼 이때쯤 되면 너네가 이제 유형이 파악이 됐다. 나 문풀 좀 되는데? 좀 외우겠는데? 요럴 때 주관식을 딱 보면 너네가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느낌이 들 거야.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게. 워크북으로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반복으로 인해 기억나는 답에 의존하지 않게 될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새로워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 너네가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구해야 하니까. 그치? 자, 그리고 실수를 방지하게 될 거야. 왜? 빈칸이 너네가 직접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평소에 객관식으로 숫자 형태로 나와 있을 때보다 너네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그런 것에 대한 연습이 되면 더 집중력 있게 문제를 풀게 되면서 실수를 하는 확률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연습도 될 거고 그다음에 막힌 포인트나 모르는 선지를 찾기가 훨씬 더 좋겠죠. 왜? 주관식으로 나오면 모르는 건 진짜 모르게 되거든. 찍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는 거고 그래서 모든 선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학습하게 될 거야. 그럼 어떤 경험이 생기냐?
확실한 자료 분석의 경험이 생겨요. 근데 이 경험이 너네한테 되게 중요할 거거든? 그래야 너네가 아, 나 이런 자료들 잘 알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 라고 습관이 정확하게 생길 거야. 그래서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확실한 약점 파악을 하고 유형별 반복으로 보완하면 돼. 쌤이 그렇게 유형별로 배치를 해놓은 이유는 너네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 넘어가라고 배치를 해놓은 거야. 그럼 너네가 본책을 보고 아, 내가 어디를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지.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북으로 다시 보완을 해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그래서 왜 하냐?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습관들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겠죠. 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너네들의 문제풀이 습관이니까. 그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들아, 이거 주관식이잖아. 우리 내신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죠. 내신은 주관식도 나오잖아. 그럼 너네가 이걸로 대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완전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후기들이 많았단 말이야. 쌤, 저 내신으로 듣는데 워크북으로 마무리하니까 제가 어디를 잘 모르고 있는지 어디를 잘 아는지가 확실히 구분이 돼서 마무리하기 되게 좋았어요 라고 하는 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듣는 친구들도 이걸로 싹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럼 너네가 주관식도 대비가 되니까. 수능으로 듣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워크북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알겠지? 너네가 선지 하나 다 봐야 되니까. 요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 쌤이 월문타로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점 해결되었어 얘들아? 너네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답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워크북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Q&A 게시판으로 달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돼. 우리 답에 초점 맞추지 않고 확실하게 약점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선지 하나하나 꼼꼼히 보기로 한 거. 알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출은 꼭 N회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강의에서 만나. 안녕.